저는 한지연, 평범한 주부입니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동네 이웃들도요.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는 평범한 30대 주부.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제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뵙는 날이거든요. 용돈 5만 원을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나 반찬을 챙겨가는 것. 그리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게 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5만 원도 너희한테는 큰 돈인데.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청소일이라도 해서 용돈 벌어 쓴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를요. 70평생 당당하게 일하시며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사신 분. 그런 어머니를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어머니 뵙고 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려. 남편은 제 볼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출근했습니다. 10년 전 결혼할 때부터 한결같은 사람. 저를 사랑한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남자.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편도 몰랐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요. 용돈 봉투를 가방에 넣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사과를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수수한 니트에 청바지, 가벼운 화장, 명품 하나 없는 차림새. 오늘도 연기 잘해야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프라임 타워.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15층짜리 상업용 건물입니다. 어머니는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일하시는 힘든 노동이었죠. 저는 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5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어머니를 찾는 게 일종의 의식 같은 거였죠. 운동도 되고 어머니를 만나는 설렘도 천천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3층, 4층. 숨이 차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야, 이 못 배운 인간아. 갑자기 위층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잔뜩 난 누군가를 깔보는 듯한 어조였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청소나 제대로 해. 이게 뭐야? 먼지가 그대로잖아. 5층 복도에 도착한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쪽 뺨을 붉게 달아오른 채 벽에 기댄 채 서 계셨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사셨던 분이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용돈 봉투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하얀 봉투를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요. 어머니.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치심과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당신은 청소 아줌마 딸이야? 여기 개인 사무실이니까 얼른 나가. 청소 아줌마. 그 남자는 제 시어머니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제 며느리예요. 금방 보낼게요. 어머니가 또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변호사, 이 건물 5층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 임대 계약서에서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으니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맞으신 거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서 가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라고 하셨죠? 그래, 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수야.
왜? 그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만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께 사과하시죠. 뭐,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폭행하셨잖아요. 김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폭행, 가볍게 친 것도 폭행이야? 청소를 제대로 안 하니까 교육한 거지. 이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 여기 월세만 해도 500만 원이야. 알아?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연아, 제발.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제발 참자고, 문제 만들지 말자고 애원하는 눈빛이었죠. 네, 어머니. 가시죠.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김태수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청소부 주제에 건방진 며느리 덧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이런 거 볼까 봐. 항상 조심했는데.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나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빴잖아. 미안해. 카페에 앉아 어머니를 달래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부동산 투자로 시작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로 시작해서 재개발 정보를 발빠르게 캐치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며 투자했습니다. 운도 좋았습니다. 제가 산 땅마다 개발이 됐고 건물값은 치솟았죠. 27살에 이미 억대 자산가였습니다. 29살엔 투자회사를 설립했고 현재 상업용 건물 1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 수입만 수십억 원.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숨겨야 하나.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친구라던 사람들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갚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돈을 탐냈습니다. 결혼하면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 회사를 같이 운영하자고 했죠. 저는 지쳤습니다.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 한지연을 봐주는 사람을요. 그래서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평범한 직장인 행세를 했습니다. 작은 회사 다니는 평범한 여자. 남편은 그런 저를 사랑했고 청혼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야. 그렇게 믿고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다고,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10년이 지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매일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집 근처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저희 회사, 지연 인베스트먼트. 15층 전체가 제 회사였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비서 최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나타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으니까요. 대부분 재택으로 비서와 전화로 일을 처리했죠. 민지 씨, 프라임 타워 알지? 네, 시내 중심가 15층짜리 상업용 건물이요. 왜요? 매입 가능한지 알아봐. 48시간 안에.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48시간이요? 그렇게 급하신 이유가 개인적인 일이야. 가격은 상관없어. 웬만하면 현 소유주가 거절 못할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민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5년간 함께 일한 유능한 비서였으니까요.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전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파워슈트를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한지연. 진짜 제 모습이었죠. 미안해요, 여보.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어떠셨어? 응, 괜찮으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프라임타워 소유주 만나고 왔습니다. 현재 시세보다 30% 높은 가격 제시했더니 매각 의사 보였습니다. 계약 진행해. 네, 내일 오전 계약 완료 가능합니다. 딱 48시간이었습니다. 계약 당일 저는 처음으로 파워 슈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샤넬 슈트, 에르메스 백, 까르띠에 시계. 머리는 완벽하게 올렸고 메이크업도 프로페셔널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돌아온 거였죠.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250억 원. 프라임타워의 새 주인은 한지연이 되었습니다. 민지 씨, 법률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가져와. 네,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계약 기간 2년. 위반 조항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 내타 임차인 및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금지.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가능. 완벽했습니다. CCTV 영상 확보돼 있지? 네, 어제 확보했습니다. 5층 복도 CCTV에 김태수 변호사가 청소 직원분 폭행하는 장면 선명하게 나옵니다. 좋아. 내일 오전 10시에 프라임타워 5층으로 가자. 다음 날 저는 완전 무장을 하고 프라임타워로 향했습니다. 보안팀장 박준호도 동행했습니다. 5층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김태수 대표 계십니까? 네, 계시는데 누구신지. 새 건물주입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김태수가 나왔습니다. 새 건물주. 무슨 소리? 당신. 그가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그때 그 청소부 며느리? 며느리는 맞는데 청소부는 제 시어머니시고요. 저는 이 건물의 새 소유주 한지연입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명 한지연. 김태수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13조 2항. 임차인은 건물 내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금지. 어기셨죠? CCTV 영상 있습니다. 제 시어머니 뺨 때리시고 못 배운 인간이라고 하신 거 또렷하게 나와 있어요. 잠깐 오해예요. 오해 아닙니다. 계약 즉시 해지합니다. 일주일 내로 퇴거하세요. 김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틀 전 제 시어머니께 그랬던 것처럼 그는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있었습니다. 봐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께 직접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네, 당장 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 2시에 퇴근하시니까 그때 1층 로비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사과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직원들이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1층 로비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김태수도 와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제 옷차림 때문이었죠.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저 사람이 왜? 김태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이제 이 건물에서 쫓겨납니다. 제가 쫓아냈어요. 뭐라고? 지연아, 내가 무슨.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백할 게 있어요. 저 평범한 주부 아니에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지연, 지연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저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건물 포함해서 상업용 건물 12채 가지고 있고요. 10년 동안 숨겼어요. 진짜 사랑받고 싶어서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매주 주던 5만 원이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돈이 많든 적든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똑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책임질게요. 평생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돈 없는 며느리라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10년 동안 숨긴 거. 남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었습니다. 알았어. 작년부터 알았어. 우연히 회사 서류 봤거든. 근데 내가 말 안 하니까 나도 모르는 척 했어. 왜? 너한테 이유가 있겠지 했어. 언젠가 말해주겠지. 그리고 지연아, 난 널 사랑해. 돈이 있든 없든.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으로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수는 프라임타워에서 퇴거했습니다. 그 자리는 비영리 법률 구조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월세 50% 할인해 드렸죠. 시어머니는 청소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대신 제 회사에서 명예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실제 일은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회사에 오셔서 직원들과 점심 드시는 게 전부였죠. 지연아, 행복하니?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웃으시니까요. 목요일 점심은 계속됐습니다. 다만 장소가 바뀌었죠. 이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이제는 즐기십니다. 용돈 5만 원도 계속 드립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받으십니다. 이게 내 진심인 거 이제 알아. 네, 어머니. 평생 드릴 거예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5층 계단에서 그 광경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숨기고 살았겠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눈물을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복수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김태수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접었습니다. 소문이 퍼졌거든요. 건물주 며느리한테 무릎 꿇었다는 소문이요. 의뢰인들이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지방 작은 도시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새 출발 응원합니다. 다신 약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교훈을 얻었길 바랄 뿐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행동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